동양일보 TV 사람풍경입니다. 30대의 한 지방대학 교수가 컨테이너 실험실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했습니다. 한때 자금난에 쫓겨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석박사 60여 명 등 직원 300여 명을 둔 국내 최고의 독성 시험기관으로 성장했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첫 사례의 주인공이 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산업단지 내 6,000평의 부지에 우뚝선 주식회사 바이오톡스텍 회장인 강종구 박사의 성공 신화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박사님, 예. 고맙습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오톡스텍 우리가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이 듣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인가요? 예, 저희 바이오톡텍은 2000년 8월에 청북대 교수 창업 1호로 출발한 벤처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7년도 9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고요. 현재 오창 연구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바이오의약품, 합성의약품, 백신, 세포치료제, 건강기능식품, 화학물질 등의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관계된 모든 신물질에 관해서 세포 및 동물을 이용해서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내 1위의 비임상 연구 개발 서비스 기업입니다. CRO라고 합니다. 저희 바이오톡텍은 연 1,500건 이상의 독성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3만 건 이상의 이런 독성 시험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부응해서 코비드-19, 백신이나 치료제 다수에 관해서도 비임상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유행했던 신종 인플루엔자나 또 메르스 이런 백신에 관한 개발도 저희 회사에서 수행하였고요. 가짜 백소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백소에 관한 독성 검증, 멜라민이라든지 가짜 분유 사건이 있던 겁니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바이오톡텍은 신약 개발의 히든 챔피언, 신약 개발의 도우미, 국민 건강과 안전의 지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톡스텍 좀 특별한 이름인데요. 이게 어떤 약자인가요? 예,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고요. 톡스라고 하는 것은 독성 안전성이라는 독성 안전성. 이런 어떻게 보면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라고 해서 안전이라는 말이 바로 톡스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런 합성어군요. 창업을 해서 몇십 년 간다는 게 참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오시면서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이게 창업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아주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서커스 안에 외줄에 외발 자전거 타기처럼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떨어지는 게 바로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거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렇게 교수 창업 1호로서 시작을 했고 2007년도에 저희가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에 10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저희와 같은 기술을 제휴한 일본에 있는 저희가 같은 독성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 주식을 30억이나 저희가 이렇게 서로 주식을 swap을 했습니다. 그쪽도 30억, 우리도 30억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었는데 그 회사가 일본 회사가 리먼 브라더스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망하는 바람에요. 저희 30억 주식이 수직 조각이 됐고요. 그 당시 주식이 거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폭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한테 몰래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저희 회사를 이렇게 M&A를 하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뭐 지분도 낮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 우연히 이런 소식을 들은 현재 셀트리온입니다. 그 당시 셀트리온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때 서정진 회장님이 또 고향이 이제 그 오창이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저희 회사를 방문하셨다가 또 이 삼자 배정을 통해서 주식을 인수하면서 워낙 그 좋은 회사가 들어오니까 M&A 들어왔던 그 회사가 이렇게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전적인 그 글 쓰신 걸 보니까 그때쯤인 것 같은데 자살을 결심하셨다고 들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상장,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상장 후고, 제가 가장 그 바이오벤처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이제 저희가 그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계곡. 네, 보통 창업 한 3년에서 5년인데, 제가 4년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은행에서 저희가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69억을 차입을 받았어요. 15억은 이제 저희가 땅을 사는 데 썼고요. 69억 차입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 보니까 그 원금 상환이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될 때가 돌아오다 보니까요. 사실 뭐 그때 조은행에서 도움을 받았었는데 조은행이 없어지고 신한은행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새로운 은행에서 이렇게 차입금을 이렇게 연장을 안 해준다고 이렇게 했었고, 저한테 그 차압에 관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머지않아서까지 갚지 않게 되면은 저희 집 재산까지 전체 다 몰수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때 50억 정도 69억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은 50억 가까운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50억의 빚을 물러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한테,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없어진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소주를 한 병을, 한 두세 병을 마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운전을 하고 혼자서 대청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이었던가요? 예? 겨울이었나요? 겨울이었습니다. 그때가 그 2005년도 한 1월이나 그렇게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갔었는데, 이제 사실 얼음 속에서 이렇게 꺼지게 되면 뭐,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불법으로 그 대청 때문에 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식 생각이 나고 눈물이 핑 들어와서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끝까지 해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집 근처에 오다 보니까 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집 앞에 처음 보는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포장마차에서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아주머니, 아주 곱상한 아주머니께서 이제 저를 반기시면서 이제 제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오히려 달래주시면서 본인도 원래 큰 사업을 하다 남편이 중풍으로 떨어져서 자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조그마한 이 포장마차 이렇게 아늑하고 따뜻한 걸 처음 알았다고요. 예, 저도 이제 여기 다시 시작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그 격려에 제가 아주 눈물이 핑 돌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 자식들한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큰 놈은 이제 뭐 저와 같은 전공의 대학을 들어갔었고, 그때 홍석 사태 때 아주 가 있었지만 그 전에 홍석 교수님이 국민적인 영웅적인 대접을 받을 때 저희가 이제 서울대 수의대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때였고요. 작은 놈 고1 때였는데, 작은 아이가 나 고등학교 졸업할 등록금만 되지만 꼭 좋은 서울대학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큰 놈은 나는 공부를 안 해도 좋으니까 안 하고 아버지 미국 가서 수의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아빠 살릴 테니까 절대로 이런 자살하거나 딴 생각을 말라고, 저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식들의 어떤 격려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용기가 났었고요. 하여튼 저의 하나가 교수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쓸데없이 창업을 해서 가족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는 게 항상 두려웠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실 창업하고 나서 돈을 1원도 안 받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직업 어려울 때는 가세금 형태로 제 집과 이런 걸 다 담보를 해서 월급을 주고 했던 거를 새로운 신한은행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저를 급여 한 번도 안 받았고 또 가세금을 했다는 것 때문에 3년 연장을 해줬고요. 그다음부터 회사가 좋아져서 이렇게 오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뢰성을 확인을 한 거죠. 그때 이 바이오톡스텍이 생길 때는 이미 정부 출연기관이 있었죠. 예. 그 안전성 평가연구소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크게 지원을 해서 이미 비슷한 일을 하는 국가기관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새로 창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국가기관과 어떻게 어떤 뭐 불화가 없었나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비임상 사업, 저희 같은 이런 사업은 비임상 사업이라는 말씀이 그 읽어보니까 많던데 비임상이라는 건 뭐 쉽게 말하면 어떤 건가요? 비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전임상이라고 많이 합니다만은 전임상. 사람이나 이렇게 사람에게 실험을 하기 전에 이렇게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을 통해서 사람에게 예측될 수 있는 그 어떤 효능과 독성을 평가하는 그 시험을 모든 실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미지의 물질을 바로 사람의 투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그 세포나 동물 이용해서 어떤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의약품을 투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동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투여할 때 용량을 결정을 하고 사람의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서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가장 중요한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임상 실험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개발의 확률이 10,000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비임상을 통해서 안전성이 규명된 물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0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이렇게 상당히 낮은 그 확률을 이렇게 대략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간 좀 불편한 관계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부터 이제 워낙 그 많은 비용, 많은 시설과 장비와 인력이 들어가는 하나의 그 인프라 사업입니다. 장치 산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감히 저희 같은 그 벤처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먼저 이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그걸 겁도 없이 제가 시작했다는 것도 참 무모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20년이나 먼저 생긴 이런 출원기관과의 어떤 경쟁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운 것 같은 것입니다. 애초부터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서 또 건물을 짓고 건물 3번이나 지었습니다. 한 단계 도약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벌써 수천억씩을 쏟아부으니 암만 해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경쟁 관계였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그 국가를 이런 한 푼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이렇게 코탁 상장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비임상 분야에서 거의 1위를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임상 기업을 이제 OECD 사찰받습니다. 그래서 OECD의 국가의 모든 데이터를 다 어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찰을 받게 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OECD 가입국에 이제 사찰 나옵니다. 독성 실험에 관한 GLP 사찰 나오는데 저희가 국가대표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민간 최초로 저희가 그 미국 FDA에 그 GLP 적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톡텍의 비임상 자료는 미국의 FDA에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국가 출연기관보다도 더 앞서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공인된 이런 것이 몇 년 만에 그렇게 되셨나요? 저희가 물론 2007년에 상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2015년도에 미국 FDA에서 GLP 적격 승인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하고 이렇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는 불만도 있었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저희가 자력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관계로 협업을 하면서 저희의 경쟁은 그 국내가 아니라 세계의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 지도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출연기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거기는 굉장히 큽니다. 저희보다도 규모가 이제 크군요. 네, 큽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규모 면에서는 거의 뒤지지 않습니다. 그 바이오톡스텍의 그동안에 두드러진 실적이 좀 있잖아요. 그 대략 좀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죠. 그 바이오톡텍은 20년을 돌아보면은 참 실험과 일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년 전에 그 비임상 불모의 환경에서 국내 최고의 비임상 CRO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 저의 직원들의 열정으로 중국 때 한 구석 작은 컨테이너에서 창업한 그 저희 회사가 7년 만에 코스닥 상장도 신화를 이루었고, 또 미국의 그 FDA 뭐 적격 승인도 받았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보면은 바이오톡텍은 2007년도에 이제 상장된 이후에 많은 도약을 하였는데, 2011년도에 일본에 있는 스미도모 화학의 자회사인 트미카라고 하는 회사와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이오 분야에서 또 바이오 이런 비임상 연구에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생체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약물이 우리 장에서 어떻게 흡수가 되고 분포가 되고 대사가 되고 배설을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용량을 투여해야지 몇 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그렇죠. 그 분석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분석 사업을 하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저한테 실험을 의뢰를 했는데 네. 돈이 없어서 이제 시험을 중단하거나 또 망하거나 이런 회사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그 어떤 경우에는 자기 지분을 반을 줄 테니까 이 독성 시험을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당시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바이오 벤처의 가룡옷을 긁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벤처 캐피탈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지금 뭐 수백 개 회사들한테 투자를 했고요. 지금 한 1,500억 정도의 규모의 그 벤처 투자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벤처 파트너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이제 키프라임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를 올해 2월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과 가까운 영장류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장류 전문 이런 연구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한 5월에 그 오픈 예정입니다. 또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은 뭐 항상 저희는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비임상의 이 비임상은 시험이 한 뭐 40-50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항목마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 창업 2년 만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그 비임상 항목의 GLP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년 된 정부 출원 기간 누르고 가장 그 많은 비임상 그 시험 항목의 인증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람을 바로 실험할 수 없는 대체 시험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피부나 뭐 눈이 안점막이나 이런 것을 직접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세포나 이걸 이용해서 실험하는 대체 시험법에 국제적인 공인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안전선 양리 같은 이런 실험 저희가 그 가장 많은 최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비임상 분야에서는 그 최다와 최초라는 신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최다 최초. 어떤 또한 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일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동물 실험이죠. 이 동물 실험을 윤리에 맞춰서 복지에 맞춰서 실험하는 인증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 풀 인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의 GLP 사찰의 적격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그 우리나라 자료를 믿을 수 없다. 예전만 해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는 마음 놓고 저의 자료를 그 국내 기업들 맡겨도 미국 FDA까지 전혀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그 키트를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아시아 최초도 있고 세계 최초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줄기세포 연구는 거의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을 할 때 동물 실험 대체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의약품이나 OECD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화학물질에 관한 독성 실험들. 왜냐하면 그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바로 임상 실험이 없습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도 보셨다시피 이제 동물 실험만 끝나고 사람 실험 할 수가 없거든요. 아주 그렇죠. 위험한 거기 때문에 예. 동물 실험을 통해서 모든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물도 굉장히 아주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그 귀중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세포 실험을 통해서 동물 실험과 똑같은 결과나 인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똑같은 결과를 판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체시험법인데요. OECD 5개 대체시험법 중에서 4개를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개발해서 전 세계에서 OECD 가입국에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등재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 배후에는 이제 식약처와 같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같이 협업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강 회장님께서는 이제 대학 강단은 떠나셨죠? 정년퇴임 하셨죠? 예, 제가 그 중대 90년에 와서 올해 2월에 올 2월에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달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홀가분하신가요? 섭섭하신가요? 제가 이제 뭐 학교에 고맙고 또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전업을 해서 이렇게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교수 창업에서 겸직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는 항상 좀 감사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퇴임하실 때쯤 해서 신문 보도 보니까 대학에 장학금 기증을 많이 하셨던데요. 예. 한 3억 하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그 3억은 제가 다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억은 제가 했고 1억은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2억은 개인이 한 것이고 1억은 회사가 하고. 네. 예. 제가 이제 바이오톡텍도 초기에 창업을 했을 때 학교 안에 있다가 출발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 창업 교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학교에 항상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해서 회사가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했었고요. 저도 이제 제가 창업을 하면서 그 전부터 조금씩 했습니다만은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바이오토스텍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실 텐데 대략 어떤 구상이 있으신가요? 예,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이제 사실 어떤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한 질병이 또 올지를 모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수의사하고 수의과대학에 오랫동안 교수였고요. 이런 실험동물에 관한 연구했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이제 유학을 할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유학을 하실 때 벌써 코로나 있었습니까? 예, 그때 물론 이게 동물의 지금 같은 사람의 코비드-19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동물에 있는 그 생쥐의 코로나, 고양이의 코로나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고 변이주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공중보건 대응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국가에서 정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이런 팬데믹한 이런 그 감염병이 또 오게 되면 예측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은 우선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동물에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수공통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한 80% 가까이 70에서 한 85, 90% 가까이가 이 동물에서 유래가 되기 때문에 먼저 동물 질병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새로운 감염병이 일어나는 걸 대비해서 새로운 비임상 시험에 관한 이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 의약품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자꾸 새로운 이번에 mRNA 백신 나왔듯이 새로운 그 바이오 의약품에 관한 분석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또 특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그 약효를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인데 가장 중요한 이 영양료 사업에까지 완비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인 키프롬바이오라고 하는 분석 회사라든지 또 키프라임 리서치라고 하는 그 영양제에 관한 전문 그 연구소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기초 연구, 그다음에 비임상이나 또 임상 데이터까지 또 임상 시험까지 가능한 임상 CRO를 앞으로는 좀 저희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컨설팅까지 신약 개발하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까지 원스톱으로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적어도 한 7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넘버는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게 목표입니다. 그래, 이제 30대에 강단에 서셔서 이제까지 숨가쁘게 달려오셨죠? 네.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일도 있으실 것이고, 또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가족 관계도 궁금하고 그럴 거예요. 네. 또 좌우명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도 그렇고,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운명적으로 참 그러지 몰라도 이런 신설학과에 첫 해에 와서 원년 멤버로 이렇게 부임돼 있었고, 그 다음에 남도 한 번도 걸어오지 않는 비임상 이런 벤처,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바이오 벤처 1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항상 퍼스트 펭귄, 이 저의 운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항상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극복해 나가는 일이 어떻게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또 굉장히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의 의욕도 이런 데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그 가훈으로서는 제가 가족들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견선여갈이라고 하는 것. 저희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전해주신 글입니다만은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보고는 목마른 사람이 물 보듯이 하라 하는 그 말씀인데,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도움을 받으려기보다는 남을 이렇게 베풀려고 생각하고, 또 사랑받기보다 남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 여갈처럼 살아가려면 그냥 무조건 착하게만 해서는 되지가 않을 것 같고요. 남보다 이렇게 더 많이 또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덕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강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떠신가요? 예, 가족 관계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다 장남은 수의사입니까? 수의사고 작은 아이는 의사입니다. 의사고. 언젠가는 또 아들인 의사는 또 이 수의사와의 협업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가족이 무슨 일을 하셔도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댁은 여기 청주에 예,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청주에 부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청주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청주 고향입니다, 이제. 종교 가지고 계신가요? 예, 종교는 원래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특별히 신앙생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고, 우리들이 일상에서 미처 생각지 못하는 그 분야에서 이렇게 일가를 이루셨는데, 참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쭉 들으면서 참 모르고 있었던 일, 또 그런 고마움, 이런 걸 일깨웁니다. 이게 좀 더 시청자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힘들고 또 이런 마스크 없는 이런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K 방역의 최전선에서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예전에 이제 신종플루 백신 때도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도 사실 굉장히 시험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저희가 거의 반을 단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이 신종플루 백신이 빨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접종이 되도록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금은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나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비임상이나 임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와 균형을 맞추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이렇게 국민의 일상이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이제 여러 고객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좋은 치료제를 이렇게 개발해서 물론 이제 실제 개발은
제약사에서 하는 거지만은 저희는 비임당 시험이라고 하는 중요한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굉장히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서 빨리 이렇게 수행해서 국민들이 이제 안심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국민 건강 안전을 지키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화학물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물질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저희 같은 기관에서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독성 실험을 하고 또 그 유해성을 밝히기 때문에 정말 뭐 그렇게 두려울 건 아니고요. 또 공간기능품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기관에서 다 이렇게 그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 건강과 안전의 지킴으로써 또 국민의 그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오송에 무슨 연구소를 신축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사실 뭐 이제 충청북도가 이제 바이오의약품이나 바이오 쪽에 아주 이런 그 도의 정책으로서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마지막 완성이라고 했던 것이 그 영양류 쪽입니다. 사실. 예, 영양류. 바이오 의약품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것이 이제 그 영양류인데요. 예. 특히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양류 수급이 안 돼서 굉장히 백신 개발에 어려움도 있고 예.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의약품이나 백신이나 이런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에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영양류에 관한 연구 시설을 현재 오송에 네.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5월까지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물인가요? 네, 저희가 그 규모로는 뭐 아마 국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세계 한 7위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7위? 생각합니다. 7위 예. 정도. 예. 이제 이제까지도 참 많은 일 해오셨고, 참 깜짝 놀랄 만한 실적도 보여주셨고, 참 미처 주변에서도 몰랐었습니다. 그쪽에 관계들을 하지 않다 보니까 참 아주 경이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내년 5월에 오송에 그런 또 새로운 연구실이 생기고, 더 대단히 큰 일을 많이 해 주시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 주셔서,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예.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신 일, 또 그렇게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예. 그래야지 많은 일 하시잖아요. 예, 앞으로 또 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